모르면 나만 손해, 주택 임대차법. 그 첫 번째는요. 사기꾼 빌라왕 감별하는 등기부 등본 확인법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빌라 우리가 사기꾼. 계약할 때 이제 등기부 등본 떼어본다라는 건 알지만 이게 형식적이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 변호사님? 네, 정말 중요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집과 집주인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만 잘 보셔도 이런 빌라 사기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등기부 등본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어떤 게 보이시나요? 일단 빨간색으로 지금 칸 쳐주셨으니까 주소 보이는 것 같고. 네. 건물 내역. 뭐 네. 뭘로 만들어졌는지 그러니까요. 근저당에 대해서 저는 이제 뭐 근저당 있는지 없는지 그거 확인하고 넘어갔었거든요. 맞아요. 그거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등기부 등본 이렇게 보자. 첫 번째입니다. 우선 표제부에 5가지를 체크하자. 5가지요? 5가지나? 네. 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뉘거든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습니다. 표제부는 건물 전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표제부에는 5가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 주소입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주소가 임대차 계약서에도 그대로 적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집을 보러 갔을 때 현관문에 적혀 있는 호실과도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건물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특히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나의 101호 전용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 있죠. 네. 지금 40제곱미터라고 나와 있으니까 한 12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 땅이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대지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는 건데 이게 낮을수록 건물의 가치가 떨어져서 깡통 전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5번째는요. 그 옆에 보시면 등기부가 별도로 존재한다라는 게 적혀 있는데요. 저희가 보고 있는 건 건물 등기부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등기부를 따로 확인하셔서 토지 등기부에 다른 근저당이 없는지 보셔야 됩니다. 저는 대지권 확인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네. 저도 이렇게 표제부가 있는지는 처음 봤거든요. 저도요. 이제 표제부 5개를 제가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진짜요? 외우실 수 있어요? 못 외우죠? 아 그러니까 등본이 중요하다는 것만 알았지 뭘 봐야 될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것만 알면 될까요? 아니면 더 중요하게 또 알아야 될 게 있을까요? 예, 등기부 등본 본법 두 번째 바로 이 근저당과 압류사항을 확인하자입니다. 이 근저당은 을구, 이제 압류사항은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한마디로 갑구 같은 경우는 해당 건물의 어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종전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현재 소유자가 누구였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등기부를 한번 보시면 현재 지금 맨 아랫부분에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분이 이제 전 땡땡 씨죠. 전 땡땡 씨가 현재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압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소유권 제한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소유권 제한이라는 것은 보통 압류나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뭐 신탁 이런 게 소유권 제한 등기인데요. 보시면 지금 압류가 되어 있죠. 이 압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 부동산이 곧 이 경매가 넘어갈 수 있다라는 아이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매가 넘어갈 수 있는 물건은 매수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경매 이후에 설정된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 경매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소유권을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물은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되겠고요. 간혹 이제 신탁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모르시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 네. 신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신탁 회사에 신탁해 두었을 때 이런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신탁되어 있다는 것은 이 신탁 회사가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임대차를 계약하더라도 이 신탁 회사의 동의를 얻고 그 신탁 회사와 계약을 해야지 소유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류 이런 거는 무서우니까 걸을 수 있는데 신탁은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궁금할 수 네. 있잖아요. 그것도 좋지 않은 거네요. 내가 계약할 때 볼 때는. 예, 좋지 않다기보다는 일단 소유자가 일단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넘어갔다라는 거기 때문에 수탁자인 이 신탁 회사와 그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꼼꼼하게 봐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하러 나온 사람을 그럼 확인하라는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해석하면 예. 되는 건가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등기부 등본에서 표제부도 받고 갑구도 받잖아요. 을구 하나 남았는데 을구에선 뭘 확인하면 될까요? 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갑구는
을구는 집주인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고요. 을구는 소유권 위에 다른 뭐 권리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일단 깨끗한 게 좋습니다. 여기 을구는? 보시면은 지금 보실 수 있나요? 네, 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을구는 깨끗한 게 좋다고 하셨어요? 건저당이 설정돼 있죠. 그런데 이제 채권 최고액이 20억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건 돈 빌려준 사람이 집주인으로부터 받아낼 최고 금액을 말하는 거거든요. 보통 은행에서 건저당 설정을 할 때 대출 금액의 한 120% 정도 한다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채권 최고액하고 집값하고 이제 비교를 하셔서 거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을구는 일단 비어 있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런 건물이나 집하고 거래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체크해 볼 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잘 모를 때는 전문가의 말을 따라라라는 어르신들의 말을 받들어서 항상 부동산 가도 중개사가 전문가니까 그냥 뭐 등기부등본 깨끗합니다 하면 그냥 넘어갔거든요. 네. 그러면 안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재성 아나운서는 이제 신혼 막 시작할 때 이거 배워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난 이거 모르고 그냥 계속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네네. 네, 이 등기부 등본 보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외에 또 우리가 잘 봐야 할 건 뭐가 있을까요? 네, 등기부 등본 볼 때 또 중요하게 보는 것 세 번째입니다. 바로 가장 최근 등기부 등본을 직접 떼보자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최근. 네, 최근 그리고 직접입니다. 아, 직접 네.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최근, 네. 최근, 직접 중요해서 세 번 말씀드립니다. 그 직접이 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뭐 부동산에서 떼어줄 수도 있고 제3자가 떼어서 확인해 줄 수도 있고 어쨌든 서류는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네, 저희가 봤었던 사건 중에는요, 공인중개사님이 이 등기부 등본을 위조해서 본인 소유인 것처럼 해서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전세금을 받아서 도주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주는 등기부 등본 말고 내가 직접 떼는 게 안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최근 걸 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잔금을 치를 때까지 시차가 있죠. 그러면 잔금 치르기 바로 직전에 등기부 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에 뭔가 새롭게 적힐 때는 그것도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등기부 등본의 주의사항, 뭔가가 접수가 되어서 지금 기입 중에 있습니다라는 멘트가 뜨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억하셔야 되는 건 등기부 등본은 직접 그리고 가장 최근 것을 떼어본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직접 떼려면은 어디 들어가서 떼면 되는 거예요? 네, 인터넷에 등기부 네. 등본이라고 검색만 해도 바로 나오죠. 네, 저 최근 거 떼는 건 알았는데 직접 떼본 적은 없어서 이거 꼭 기억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계약하러 가면 이렇게 외롭다. 왜냐하면 집주인을 믿을 수도 없고 그렇죠. 또 부동산 이거 업자분을 또 다 믿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심지어 남편분 없이 혼자 가셨으니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 같고 어려운데 네. 오늘 내용 정말 계속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이제 계약하러 갔는데 이런 경우 있었어요. 이제 부부 공동명인 거예요. 근데 남편만 나온 경우도 있었고. 저도 그랬었어요. 네, 그런 적 그리고 있어요. 아들 집인데 어머니가 나와서 대신 계약한다고 한 네. 적도 있는데 거기다 매정하게 안 돼요라고 말을 못 해갖고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때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주인 말고 이제 대리인이 나오는 네. 상황인데요. 이럴 때는 반드시 위임장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위임장. 그래서 위임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주인인 내가 지금 계약하러 나온 이 사람에게 이런 권리를 준다라는 게 적혀 있어야 되고요. 이게 이 집주인이 적은 거란 걸 확인할 수 있게 도장이 찍혀야 되는데 이 도장이 인감 도장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감 도장인 걸 또 어떻게 확인하냐? 인감 네. 증명서가 첨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 인감 증명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본인 란이 있고 대리인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이걸 뗐으면 본인의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첨부되는 인감 증명서는 본인 발급 인감 증명서가 좋겠죠. 이런 것까지 또 확인을 해야 되는군요. 자, 우리 양상국 씨 궁금한 점 어떻게 좀 해소가 되고 있나요? 뭐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뭐 누구라도 나오면 저는 그냥 감사하다 하는 편인데 안 돼, 안 돼,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아, 그러니까요. 상국 씨나 저나 이렇게 법률 용어에는 많이 약한 사람들이거든요. 약하죠, 이런 뭐 약하죠. 등기, 근저당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좀 지끈지끈해지고 그렇습니다, 전문가님. 그렇습니다. 그래 등기부 등본을 보는 것 자체가 머리 아프고
아픈 일이에요. 맞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맨 마지막 장을 보시는 것도 좋아요. 마지막 장. 이게 이제 네. 주요 등기사항 요약이라고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모든 이제 내용들을 함축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시를 한번 볼까요? 네. 일단 등기부 등본 요약을 보시면요, 이 집주인이 누굽니까? 이게 강땡땡 씨라고 이게 되어 있죠. 맨 위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건저당 건자가 2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경매를 넘어가면은 이제 건저당 건자 1순위가 안땡땡이라는 분이라는 게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다음 2순위가 곽땡땡이라는 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은 아무래도 좀 더 간단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건저당 이런 게 설정돼 있는 것은 계약하실 때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는 경우에 이런 계약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 좀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요즘 뉴스 보면 너무 흉흉한 뉴스 많았잖아요. 네. 전세 관련 사기도 굉장히 많았고 이 전세 사기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등기부 등본 챙겨보자는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최근에는 등기부 등본 자체를 아예 위조를 해가지고 매수인에게 사기를 치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일자의 등기부 등본 그리고 그것을 이제 뭐 매도인이나 뭐 부동산 중개인이 주는 거 말고 본인이 직접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셔가지고 발급을 받은 다음에 그걸 직접 확인하셔야지 이런 전세 피해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본인이 좀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 보증금이 전 재산이거든요. 맞아요. 아니 근데 이게 그 우리 빌라왕도 그렇고 이 처벌이 생각보다는 좀 약한 것 같아가지고 우리 변호사님 좀 세게 좀 해주세요. 제가 열심히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용어도요. 왜 빌라 왕이라고 왕자를 붙여주나 몰라. 그래. 빌라 놈, 뭐 빌라 도도 뭐 많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좀 네. 고쳐야 될 것 같고. 그나저나 이렇게 잡힌 사기꾼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네, 이게 왜 왕자를 붙이는지 좀 의아하긴 한데 심지어 빌라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건축업자인데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이분의 오피스텔 그리고 빌라가 무려 3,400여 채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사 사건에서 지금 1심에서 8년형 선고를 받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해서 진행 중에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하곡동에 뭐 강모 씨 또 빌라왕이 있었고 또 인천의 미추홀구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다들 유사하게 지금 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가장 최근 등기부 등본 직접 떼라고 하셨는데 가장 최근이라 하면 계약하러 가는 순간에 제가 떼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최근이라는 게 어느 정도 시점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잔금을 이제 칠 때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 가지 않습니까? 네. 그때 사실 인터넷으로도 그 핸드폰을 통해서도 모바일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바로 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걸 보시고 이제 잔금을 보내주시면 그러니까 되겠죠. 직전에 잔금 보내기 전에 네, 확인하면 한번 가장 더. 최신인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해요. 예, 다음에 꼭 참고하겠습니다.